안녕하십니까. 상쾌한의과 원장 유광석입니다. 오늘은 치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데 치질이 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질이 병인지 아닌가는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치질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을 원하시는지요? 치질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은 치질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실제는 치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치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보통 치질이라고 하면 치질의 반을 차지하는 치핵을 가리킵니다. 학문에는 특별하고도 중요한 조직 구조물이 있는데요. 항문을 닫는 역할과 배변 시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항문 쿠션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핵은 이 부분이 커져서 생긴 병입니다. 이 쿠션 부분은 신체 구조상 정상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질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간혹 그것이 커져서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 크기에 따라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가늠합니다. 현재는 자신이 치질이 없다고 안심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치질을 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람이 실제로 치질을 앓고 있을까요? 증상이 있는 사람만 본다면 인구의 약 반 이상이 치질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치질 환자의 확실한 수치를 알기란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치질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어도 자신이 치핵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은 좀처럼 병원 진료받기를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만 할 뿐 숨겨진 환자 수까지 파악한다면 그 수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병원 진료를 꺼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통증 등 불편감 해결보다도 엉덩이를 의사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수치심, 그게 앞서겠죠. 또 어떤 치료를 받을지 몰라 진찰에 대한 공포감도 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진찰대에 누워 의사 선생님이 배를 진찰하거나 엑스레이를 찍는 등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항문을 진찰하게 되면 엉덩이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막연한 선입견이 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찰하고 어떤 검사를 할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병원 가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닌데 게다가 어떤 진찰을 받을지 짐작도 할 수 없다면 불안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를 기대하고 병원 가는 것을 망설이다가 임시방편으로 약을 사용하여 병을 악화시키거나 돌팔이에게 터무니없는 치료를 받고 항문을 망가뜨린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치질이라고 하면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병원 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항문 진찰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면 치질에 걸리면 바로 수술해야 된다, 수술을 하면 매우 아프다고 들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 수술을 하면 항문의 조임이 나빠져서 평생 항문을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암과 혼동하여 인공 항문 수술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히 옛날에는 치질을 암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치질의 전 부분을 모두 수술로 제거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사실 치질은 전부 절제해서 평생 재발시키지 않는 것이 나의 수술이다 라고 자만하는 전문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치핵의 전부를 제거하게 되면 항문의 중요한 부분까지 제거해버려 결과적으로 항문의 조임이 나빠지거나 위화감이 느껴지는 항문이 되고 맙니다. 현재는 수술에 대한 사고방식도 변하여 수술은 항문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대전제되어야 합니다. 수술 기술도 한층 진보되었습니다. 때문에 어지간히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 배변 습관을 바르게 하고 일상생활에 주의하면서 약물 치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드시 수술을 통하여 절제하지 않고도 증상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질의 종류와 남녀 성별로 걸리기 쉬운 치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